여러분, 혹시 삶의 의미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요, 홀로코스트라는 최악의 절망 속에서도 인간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 사람의 이야기, 빅터 프랭클의 로고테라피를 통해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문득 그런 날 있잖아요. 모든 게 다 부질없게 느껴지고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하는 그런 텅 빈 느낌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느끼는 이 막막한 공허함에 사실 이름이 있다는 거 아세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실존적 공허라고 부르는데요. 자, 지금부터 이게 뭔지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죠. 프랭클 박사가 바로 이 상태를 실존적 공허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마치 우리 마음속에 의미로 채워져야 할 아주 중요한 방이 있는데 그 방이 텅 비어버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리고 이게 그냥 좀 허전한 정도가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겪는 우울이나 불안 같은 문제들의 깊은 뿌리가 될 수 있다고 본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힘, 그 핵심 동력은 뭘까요? 진짜 원초적인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심리학의 대가들이 저마다 다른 대답을 내놨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텐데요. 우리가 잘 아는 프로이트는 인간의 모든 행동 밑바탕에는 쾌락을 쫓는 본능이 있다고 봤어요. 그리고 아들러는 아니야, 인간은 권력을 향한 의지, 그러니까 남보다 더 나아지려는 욕구가 핵심이야 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프랭클이 딱 등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쾌락도 권력도 아니야. 인간을 진짜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깊은 욕구는 바로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다 라고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와, 그럼 이 로고테라피라는 게 도대체 어떤 생각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궁금하시죠? 핵심적인 세 가지 기둥이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아주 간단하고 강력합니다. 첫째, 우리에겐 의지의 자유가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태도는 내가 선택한다는 거죠. 둘째, 우리 인간은 의미를 향한 의지를 타고났다. 의미를 찾고 싶어하는 게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삶의 의미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그 어떤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존재한다는 믿음. 이 세 가지가 로고테라피를 떠받치는 단단한 기둥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엄청난 이론이 그냥 편안한 책상에 앉아서 나온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지옥 속에서 피와 눈물로 증명된 이론이에요. 바로 이 이론을 만든 빅터 프랭클, 그 자신의 삶이 곧 증거입니다. 그는 그냥 생존자가 아니었어요. 끔찍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수감자이면서 동시에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인간의 정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냉철하게 관찰한 정신과 의사였던 거죠. 그의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에 나오는 이 문장은 정말 심장을 울립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갈 수는 있지만 단 한 가지는 빼앗을 수 없다. 그것은 바로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의 마지막 자유이다. 모든 걸 다 빼앗겨도 마지막까지 내 안에 남는 것, 바로 내 마음의 태도를 결정할 자유. 이게 바로 인간을 끝까지 인간이게 하는 마지막 존엄성이었던 겁니다.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대단한 이야기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건 너무 특별한 한 사람의 경험 아닐까? 보통 사람들에게도 적용될까? 과연 프랭클의 이 놀라운 통찰이 오늘날 과학의 잣대로도 입증이 될까요? 놀랍게도 답은 그렇다입니다. 여기 보시는 데이터가 그걸 보여주는데요. 수많은 연구들을 다 모아서 분석해 봤더니 삶에서 의미를 느끼는 것과 정신건강 사이에 아주 강력한 연결고리가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의미를 많이 찾은 사람일수록 행복하고 만족도가 높은 반면에 우울이나 불안은 확 줄어들더라는 게 그냥 느낌이 아니라 숫자로 증명된 겁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인 마이클 스테거 박사도 이렇게 말했어요. 삶의 의미라는 건 그냥 기분 좋으려고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시련이 닥쳤을 때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회복 탄력성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라고요. 그러니까 넘어져도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는 힘, 그게 바로 의미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로고테라피는요, 그냥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치료 현장에서 쓰이고 있어요. 끔찍한 일을 겪은 후의 트라우마나 중독 문제, 혹은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심지어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도 의미를 찾게 도와주면서 놀라운 치유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론도 알겠고 과학적 근거도 알겠어요.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그 의미를 도대체 어떻게 찾으라는 건데, 다행히 프랭클은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인 3가지 길을 안내해 줍니다. 첫 번째 길은 바로 창조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예술 작품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내가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거나 내 일에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완성해내는 것, 바로 그런 창조적인 활동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두 번째 길은 경험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에 푹 빠지거나 자연을 보면서 감탄하거나 또 소중한 사람과 깊은 사랑을 나누는 바로 그 순간들, 그런 경험 자체가 삶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길,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요. 바로 태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고통 앞에서 절망하고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그 안에서도 무언가를 배우고 성장하는 태도를 가질 것인가, 바로 그 선택에서 가장 숭고한 의미가 발견된다고 프랭클은 말합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우리 각자의 삶, 바로 여러분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로고테라피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결국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이라는 이야기의 구경꾼이나 피해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펜을 쥐고 있는 작가, 바로 저자입니다. 어떤 힘든 챕터가 펼쳐지더라도 그 다음 문장을 어떻게 쓸지는 오롯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은 여러분께 던지려고 합니다.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창조, 세상을 느끼는 경험, 그리고 시련 앞에서의 태도. 이 3가지 길 중에서 혹은 또 다른 길 위에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의미를 불어넣어주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요?